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갈매기 날다님이 오늘 부산에는 비가 내립니다 해주셨고요. 어허. 곽기영님은 인천에서 눈이 많이 옵니다 해주셨고, 정경수님은 치우고 나면 눈 또는 눈 치우다 지칩니다. 며칠 전 배수로에 차도 빠지고 또 계속 눈이 오니까 초긴장 상태입니다. 오. 촌철님들 눈 피해 조심하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욕 먹겠네. 아침에 걸어오는데 하얀 눈, 그 누구도 밟지 않은 하얀 눈밭을 뽀드득 발자국을 남기며 걷는 그 기분을 아십니까? 네. 오늘 저 그렇게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게 초를 치냐 또 그렇게. 네. 하지만 저는 너무 춥다, 미끄러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제 입이 생각보다 낭만이 있으시군요. 왜 이러세요? 저도 나름 낭만적인 사람인데 왜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색다른 모습을 한번 보았고요. 한선희님은 겨울비가 내리네요. 연말인데 웃는 국민보다는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라는 인사 보내주셨습니다. 남부지방이시군요. 비 온다라고 한 거 보니까. 그러니까요. 버버리 향기님은 눈도 많이 내렸지만 결빙된 곳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라니까.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웬만하면 차 놓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도 출근길에 차가 돌았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네, 사고 날 뻔하셨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조심하셔야 되고요. 황인호님, 매일 출근길에 미니로 듣다가 어제 코로나 확진돼서 오늘은 어이구. 유튜브 틀었습니다. 어이구. 회사 일이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회복에 집중할게요. 제 입이 매일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빨리 나오시기 바라는 거. 목이 좀 아프실 텐데. 그렇죠.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픔을 잊게 하는 시선 집중. 매일매일 함께 유튜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A스타인 것이죠. 네, 어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당신 100%로 전대 룰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서 선출직 공직자가 아닌 당대표를 뽑는데 100% 당원들 투표가 훨씬 더 공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향해서 당원들 마음을 사지 못하고 당원들 표심이 본인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대표에 나올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른바 윤핵관의 견제구로 어제 많은 뉴스에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룰 개정이란 막장 드라마 배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 참패할 거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권력의 기생에서 국민 민심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은 공천에서 완전 배제할 거고 공천 혁신으로 개혁적 인사를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각각 인터뷰를 통해서 정면 충돌 중인 윤핵관과 유승민.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이건 어차피 전당대회 거치면서 충돌할 거고. 네. 중요한 건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에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드디어 등장을 했다. 공천 혁신? 공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을 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 차기 당권에서의 최대의 문제는 역시 2024년 총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이 문제고 총선 관리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는 확실하면서도 질서 있는 공천을 이뤄내느냐 마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래서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공천이 잘 돼야 되는 문제니까. 핵심 문제는 공천 아니겠습니까?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여권 내 질서를 더 확실하게 다잡는 차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면 반발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질서 있는 공천이 돼야 되니까 차기 당대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공천에서 완전 배제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아주 도발성 발언을 지금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공천 혁신이라는 지금 단어까지 썼습니다. 그럼 한번 이거는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반대로 이른바 윤핵관 인사나 친윤 인사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은 공천 배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던져놓은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게 궁금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근데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 문제를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꺼냈다. 뇌관에 불을 붙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정치적 노림수가 뭐냐. 이걸 읽어야 되는 거죠.
그 노림수는 저희가 내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전 의원이 내일 시선 집중에 오기 때문인데요. 그 노림수 내일 한번 꼬치꼬치 물어봐 주시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네, 국민의힘이 어제 12구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고요. 그 만남 직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사퇴를 반려를 했고 오늘부터 특위에 참여한다고 전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이게 상당히 좀 눈길을 끄는 건데 한 발만 더 나가보죠. 근데 눈길을 끄는 게 이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면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이제 국조특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데 수사든 국조든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특검이든 통해서 하여튼 진상을 철저히 밝혀서 책임 물을 사람에게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다음에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철저한 배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짜고 또 책임 물을 사람 묻고 이런 절차를 되풀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전체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을 해서 두 번 다시는 어처구니 없는 몇몇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비를 하고 준비했으면 막았을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점은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의 지금 이 말에서 뽑아내야 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특검을 거론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입에 올리지 않고 있는 게 특검인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특검을 거론을 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일단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가. 그냥 이것이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따라 나온 것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유가족들과의 면담 자리였기 때문에 어떤 의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센 이야기를 좀 나열하다 보니까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뇌리 속에 이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냐면 자, 국정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사법적 쟁점은 최대로 부각되고 각인이 될 겁니다. 국민들 뇌리에. 그런데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만약 여기에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논란은 더 커질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가 뭡니까? 특검입니다. 특검. 국정조사까지 실시한 마당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가정 상황인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그림까지 지금 머릿속에 넣어놓고 지금 수를 놓고 있는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다. 왜냐하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일단 하나의 포인트이고 네. 두 번째는 배보상을 언급을 했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이라는 거죠. 배상이 될지 보상이 될지 모른다라는 취지의 발언 조금 아까 들으셨잖아요. 바로 이거거든요. 배상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과실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고 보상이라고 한다면 국가에 과실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건 뭐 국정조사가 되든 경찰 특수본 수사가 되든 뭐 나중에 특검이 되든지 간에 모든 게 끝나야 이제 판단 내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될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그리고 유가족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배보상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밝힌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굳이 여기서 배보상 이야기를 왜 꺼내드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앞서 나가고 있는 게 특검 앞서 나가는 거와 배보상 앞서 나가는 게 뭔가 약간 차원이 다르다. 이 점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수를 어떻게 놓을지를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호신님은 뭐 진즉에 좀 하지, 좀 빨리 하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국조를 제대로 한다니 다행입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 네. 8672님은 배보상이 급한 것이 아니고 진상 규명이 급하니 배보상 끼워 넣어 부정적인 여론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네, 의견을 그렇죠. 지금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조금 더 앞선 얘기를 했다. 이 점을 지금 짚어주셨어요. 근데 일단 눈앞에 닥친 일부터 잘해야 한다. 이런 지금 촌철님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아우 당근이죠 거의. 오늘 국조특위가 현장 조사를 합니다. 네. 이태원 합동 분향소 조문소를 찾아서 먼저 조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차례대로 방문을 할 예정인데 내실 있는 자리가 될지 이것도 저희가 좀 시선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참사 얘기 나왔으니까
한덕수 총리 얘기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잠깐 짚기도 했는데 시민 분향소 찾아간 거에 대해서 어제 또 추가로 한 말이 있더라고요. 네. 잠깐 들어보시죠.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가고 싶었고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네. 가고 싶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고 싶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욕망 또는 바람의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그 감정의 성질은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일 겁니다. 근데 이게 시민 분향소에서 했던 말과 딱 맥이 같아요. 개인적으로 온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네. 정확히 짝을 이루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한덕수 총리의 이런 어떤 심정을 말 그대로 심정을 액면 그대로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용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한 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네. 일국의 총리 아닙니까? 지금 총리가 입에 올려야 되는 내용은 가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입에 올려야 되는 것은 해야 하는 의무를 입에 올려야 되는 거죠. 총리로서 해야 하는 의무. 그리고 총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국정조사의 비협조적인 관계기관들을 다 거쳐서 진상규명의 조건을 창출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료협조 그러니까 제대로 하라. 지시도 좀 내리고. 이런 걸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 발언을 지금 해야 될 때지. 뭐 개인적으로 가고 싶었어요.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다움을 좀 보여주라. 이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슬로우님 가고 싶었다면 준비를 제대로 하고 가셨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 여풍이다님도 가고 싶어서 갔으면 유족들의 손이라도 한번 제대로 잡아주시면 어땠을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하나 더 짚을 게 있죠. 어제 시사인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 바로 이 시민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족들의 항의를 받고 이제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발길을 돌려서 어떻게 했느냐. 도로 맞은편에 서 있던 차에 탑승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이때 신호등 불빛이 빨간불이었다고 합니다. 빨간불. 무단횡단한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네. 자, 이 때문에 지나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총리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경찰에게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딱지 떼야죠. 무단횡단하지 않았습니까? 딱지 떼야 되지 않습니까? 무단횡단 딱지가 얼마죠, 근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신고했다는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신호를 어긴 무단횡단은 2만 원이고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무단횡단한 경우는 3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2만 원인데 그 영상 잘 보시면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건너가시거든요. 수행 인원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분들 다 범칙금 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임금님기의 캔디님 가고 싶었다면 가란다고 진짜 갑니까? 30초 만에 돌아서셨잖아요. 네. 그거를 또 꼬집어 주셨네요. 네. 스피커님은 국민들 다 지키는 작은 법규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것도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50대의 한 어머니가 어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연이 좀 있는데요.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난 2월경에 지인을 통해서 모 건설사 회장이 질환으로 간 이식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어머니가 회장 측에 어떻게 연락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 기증을 해줄 테니까 우리 아들 회사에 좀 취업시켜주고 현금 1억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이 또 약속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7일에 회장의 며느리인 것으로 가장을 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병원을 방문을 해서 간 이식 적합 승인까지 받아냈다고 합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았다고 하는데 헌데 덜컥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미뤄졌고 신원은 들통났고 이 건설사 회장은 지난 7월에 숨졌다고 합니다. 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 이 어머니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게 궁금했던 그러니까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아들이 취업을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이렇게까지 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들이 항공사에 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코로나로 항공사 직원들이 그때 제대로 출근을 못하고 재택을 하거나 뭐 휴가를 썼던 거 기억하시죠? 네. 혹시 뭐 그걸 보고 이런 짓을 저지른 건가? 뭐 이건 뭐 추정입니다.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빗나간 모장이다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뉴스를 고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인신매매 방지법 시행령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자, 인신매매 방지법은 지난 4월에 공포가 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법인데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등은 모두 인신매매 행위로 규정이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한 번씩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립하도록 한다.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여가부는 5년 뒤에도 있어야 된다. 어허. 이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주목할 포인트네요.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소식이 없네요. 네. JB타임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19일 피자 가게 사장님이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는데요. 가슴 훈훈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요약해드리면 그 전날 배달기사가 피자를 배달하러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피자는 망가져 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눈앞고 빙판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네. 이에 사장이 주문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위를 설명을 했고 피자를 다시 만들어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달기사가 다시 이제 피자를 들고 갔는데 현관문에 쪽지 하나가 붙어 있었고 쇼핑백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쇼핑백에는 홍삼 드링크 등이 들어 있었고 쪽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님, 앞에서 넘어지셨다고 들었어요. 안 다치셨나요? 혹시 벨 안 누르고 가실까 봐 문에 걸어둡니다. 추운 날 안전 운행하세요.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는 맛 아니겠습니까? 뭐 세상에 별별 인간 다 있고 별별 사건 다 있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기 때문 아니냐. 그런 믿음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그런 사연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눈 오는 오늘 눈길과 빙판길 조심하시라. 이 말씀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골라봤습니다. 네,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뉴스. 이렇게 사람 마음을 녹이는 건 작은 배려와 다독임인데요. 이런 뉴스만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것도 아셔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좋은 뉴스, 굿 뉴스만 전하면 얼마나 이 진행도 할 만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촌철님들이 장현성님 감동이다. 에라이님 와 감동이다. 라디오헤드님 세상 사는 맛 아는 JB. 까르님 훈훈하네요. 라는 따뜻한 문자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매일은 못하겠고요. 종종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